칼융의 경고. 침묵의 철학 1단계 말을 줄일수록 나를 더 깊이 듣게 됩니다. 당신은 말을 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덜 이해하게 되는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깊은 무언가가 사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조용히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말을 예전처럼 쉽게 쓰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 혹은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었고,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칼 융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였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했죠. 그는 평생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바쳤습니다. 무의식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 모든 감정을 나눌 필요도 없다. 그는 우리 안에는 외부의 소음이 멈춰야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혜, 아주 조용한 내면의 나침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진실한 말이 떠오르고 치유가 일어나며 진정한 자아가 드러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침묵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강하게 만드는 침묵이며, 무엇보다도 진짜 나 자신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속에서 아직 형성 중인 어떤 감정을 섣불리 말로 꺼낼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의 에너지 한 조각을 세상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원래 나만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많이 내어줄수록 우리는 더 노출되고 더 취약해지고 심지어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데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아픔, 계획을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말할 때 그 힘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을 희석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라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 생각, 고통, 기쁨, 좌절. SNS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살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노출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새 말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항상 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감싸 안아야 할 고통을 그저 흩뿌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사실 변화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지칩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면 소진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공연이 되어버립니다. 침묵의 철학 2단계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드러냅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말한 후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이상한 허전함.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빛이 사라졌던 기억, 아니면 한참 마음을 들여다보던 감정이 누군가에게 꺼내는 순간 더 이상 그 감정 같지 않았던 순간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당신은 흔적을 남깁니다. 듣는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말은 아직 형성 중이던 감정을 구체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이르게 세상에 꺼내버리면 성숙을 위해 침묵이 필요했던 시간들을
스스로 앞당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충동적으로 한마디 꺼낸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을 이전처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흩어진 감정, 흩어진 에너지, 그 모든 것이 말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그 진실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들은 당신 안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감정은 아직 익지 않았기에 말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 그것들은 때로 가장 단단한 내면의 힘이 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간직한 것들은 성숙함으로 변하고 내면의 견고함이 되어줍니다. 혼자만의 시간, 그 안에서 고요히 숨쉬는 감정들, 그것들은 조용히 자랍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아도, 누군가가 공감해주지 않아도 그 감정은 당신 안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 잊지 않으셨나요? 어떤 감정은 누군가와 나누지 않았기에 더 깊이 새겨졌던 순간, 어떤 의미는 온전히 혼자서 살아냈기 때문에 더 뚜렷이 기억됐던 시간, 그건 당신이 혼자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건 가장 교묘한 독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내가 옳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박수를 기대하며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진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의도치 않게 가공되고 말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포장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진실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칭찬받을 수는 있어도 당신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꺼내왔는지,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 얼마나 자주 혼란스러워졌는지, 반대로 얼마나 자주 말하지 않고 고요히 감정을 끌어안았을 때 오히려 명료함이 찾아왔는지를요. 말은 때로 세상을 향한 다리가 되지만 침묵은 당신 자신을 향한 다리가 됩니다. 말을 줄일 때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인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침묵의 철학 3단계, 영혼이 지치는 말의 피로, 고통을 나눌 자격에 대하여.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영혼이 지칩니다. 이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한 것도 마음이 지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당신의 영혼이 지쳐가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나면 당신은 이상하게 약해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눔이라고 믿었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공허함. 대화를 마친 뒤에도 뭔가 풀리지 않은 감정, 오히려 더 어지러운 마음. 그건 감정의 소진입니다. 당신이 꺼낸 말들이 되려 고통을 다시 불러오게 된 거죠. 아직 치유 중이던 상처를 말이라는 도구로 너무 일찍 꺼내 보였을 때 그 고통은 위로로 이어지지 않고 되풀이로 남습니다. 말이 끝났는데 아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나 더 커져 있는 느낌. 그럴 땐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나 후회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고통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가장 순도 높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신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판단을 위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질투심으로 듣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무턱대고 꺼내놓으면 상처가 덧나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위로는커녕 비난이나 왜곡,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당신의 진심이 헐값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그건 자기 돌봄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내면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고통은 누군가의 귀에 닿기 전 자신의 품에서 충분히 품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를 지혜로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전환점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댓글도 아니고 SNS의 좋아요도 아니며 화려한 말이나 드라마틱한 순간도 아닙니다. 변화는 고요한 방 안에서 불 꺼진 밤 당신 혼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묻지 않을 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온전히 느끼는 그 순간,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변화라는 길 위에 들어섭니다. 칼 융은 이 변화를 연금술의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 들어보셨죠? 가치 없는 금속을 진짜 금으로 바꾸는 신비한 과정. 하지만 그 과정은 늘 은밀하고 조용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이 아닌 닫힌 실험실 안에서 외부의 시선과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변화 역시 그와 같다고. 불안이 용기로 바뀌고 상처가 지혜로 바뀌며 그림자가 빛으로 바뀌는 일, 그건 소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마법 같은 작업입니다. 세상은 침묵을 부재라고 오해하지만 침묵은 존재입니다. 내면의 연금술이 차오르는 시간, 말을 멈추는 그 순간 비로소 진짜로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소리, 그토록 감춰져 있던 진실이 그제야 속삭입니다. 그게 진짜 당신입니다. 침묵의 철학 4단계. 침묵은 자기 돌봄이자 진짜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곧장 말하려 들면 아직 소화 중이던 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을 급히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벅차고 속이 타들어갈 때 그 감정을 말로 풀어야만 살 것 같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소연한 뒤 도리어 더 나빠진 기분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더 노출되고 더 오해받고 더 공허해졌던 감정들. 왜일까요? 많은 경우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했던 건 누군가의 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해소하려 했지만 사실은 아직 품고 있어야 할 내면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 교훈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진실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필터도 관객도 판단도 없는 공간.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명료함이 피어납니다. 무엇이 진짜 당신의 것인지, 무엇이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의해 주입된 것인지, 그 구분이 가능해지는 순간, 그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자각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고통은 침묵 속에서 익어야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고통은
무조건 나눠야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과일처럼 너무 빨리 열어버리면 쓴맛만 남게 되지요.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낸 아픔은 양식이 아니라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는 그저 존재하게 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물도록 내버려 두는 일. 그것은 의지가 필요한 지혜입니다. 9번째 교훈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공감이나 이해 없이도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결코 고립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구할 필요도, 누군가의 인정에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침묵은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더 깊은 존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해석에서 당신의 진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신성한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내면에서 조금씩 익어가는 시간. 침묵은 그 시간을 허락해주는 지혜입니다.